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4월 20일이죠. 호주 현지 발표에 따르면 이 장갑차 사업이 예전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더군다나 한국의 K9 자주포 사업, 특히나 2차 사업이 완전히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문만 도입하기로 했죠? 네. 이 전체적인 국방 정책, 무기 획득 사업을 네. 조정한다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이게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네네네. 어떤 예정이 돼 있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새로운 대표라면은 지난 스콧 모리슨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 호주 노동당 대표죠. 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 네. 이분이 총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추가하던 사업들이 전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 공통점이 네. 소위 그 영국 계통, 물론 이제 호주가 영국에서 이제 대부분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들어진 나라지만은 영국 정부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 어떤 2차 대전 이후 그 예산을 좀 절감한다, 다른 일반 예산으로서 전용해야 된다는 그 명분하에 감축이나 어떤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유명하죠. 영국이나 호주가. 예, 더불어 뭐 뉴질랜드도 있지만은 또 캐나다도 있고 소위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미국을 제외하고 소위 앵글로색슨 계통의 이 나머지 나라들이 아주 그런 게 유별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호주가 정권 교체되면은 어떤 사업 조정, 무기 획득에 있어서 우선순위 사업 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네네. 훨씬 전부터 레드백 얘기할 때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도 얘기할 때 네네. 아웃백 가면 대꾸도 안 했어요. 아니, 대꾸도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웃백이라고 했어요. 네네. 비아냥되듯이. 그러면 아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알아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아웃백 됐잖아요. 일단은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단가 조정도 다시 해야 돼서 이게 또 사업이 의미가 과연 이게 있나? 그럼 호주군 자체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역시 미국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업조차 저는 더 길게 보면은 과연 그 129대로 축소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 사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주 정부가 지상 기반 미사일을 대규모 구축한다. 그러면서 이 육군 프로젝트의 어떤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정부가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이죠. 이 도입 수량 축소와 함께 K9 자주포 2차 사업을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근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국뽕을 지향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네네. 저는 거의 3년 전 더 올라가서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속이 될 거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수출에 대한 게 이제 열망이 있어서 잘 될 것이라 특히 레드백은 이제 뭐 운영하는 부대는 없지만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범 운영하는 부대에서 기자단을 불러서 아주 한번 난리를 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별로 저는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우리 육군도 채택 안 하는 거 수출품인데 그걸 기자단을 다 모셔가지고 또 쇼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로비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자단을 꾸려가지고 중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많이 이제 저기를 했죠. 좀 부응을 시키려고. 방위사업청.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모시고 또 업체를 또 이제 데려와서 업체 또 주요 관계자를 데려와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를 많이 했었죠. 한 3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 그때도 사실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조 원이나 들여서 하나의 이 자주포 생산 공장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뉴스가 나자마자 듣기로는 그 공장을 이제 완전하게 시작을 안 했대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행사만 한 거. 삽들은 이제 행사만 하고 그러니까 자재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건설하는 게 이제 본격 돌입이 아니라 자재물을 예를 들어서 모아놓는다든지 건축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자재를 다 모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중단하고 그 반대 지역에 있는 공장 그걸로 다 통합해서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이 자주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뭐 이렇게들 말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자재나 자재물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건설하고 있는 돌입한 거로 돼 있죠. 일단 땅도 좀 고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만 해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했을 것 같아요. 뭐 본격 뭐 건물이 올라선 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듣던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또 그것조차도 저기죠. 상당히 또 슬프게 생각하죠. 한쪽 공장이라는 게 저쪽에 있는 다른 공장에도 다 통폐합한다는 게 모든 주도권은 이제 이것마저 상징성마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얘기들이 오히려 안 나오죠. 오늘 현재까지. 네네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이 호주와에 진행하던 사업, 특히 이 K9 자주포 사업, 이것은 1차 사업만으로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은 없이 이 차기 K9 자주포 수출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네요. 호주를 상대로죠. 예. 아. 그러니까 호주 정부를 통해서 이제 발표 난 거니까 네네. 더 추가로 판매하기는 어렵죠. 어.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네네. 그 이상의 자주포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댓글에서 보면 호주가 자주포가 왜 필요하냐? 자주포 가져와서 뭐 캥거루 잡을래, 뭐 토끼 잡을래,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뭐 뉴질랜드 쳐들어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 대표님, 예. 이 호주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막히게 된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 독일 또한 역시 리눅스 장갑차 이쪽도 수출이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일단 물량이 줄어들면서 네네. 그 단가 상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 물건 자체 판매하는 게 줄어들면 가격 단가도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죠. 뭐 일반적인 우리 오. 물건처럼 올라가죠. 예. 그럼 과연 그게 대수가 그것조차 지금 129대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 다 획득을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호주군이 기반이 네. 그 차량용 장갑차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 사업은 이제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이제 후속 차량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망할 때는 이것조차 물건 값이 올라가면은 네네. 미국이 또 개입을 해서 우리 브래들리 중고 차량은 많은데 장갑차, 브래들리. 네, 기계화 보병 전투차죠. 예. 그 그냥 거의 그냥 무상으로 그 정비 비용만 받고 넘길 테니까 음. 너희들은 이런 단순한 뭐 자주포나 이런 기계화 보병 전투차는 이제 그만 저기 하고 획득하고 네네. 신규 획득 네. 그만하고 우리가 바라는 가상적국을 상대로 같이 싸울 수 있는 중국. 싸울 수 있는 뭐 하이마스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뭐 지상 기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더 효율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 체계죠. 아.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이 호주는 현재 이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다 중국의 팽창을 억제할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어. 대테러전에 미국과 함께 이제 들어가면서 네. 별도로 공군력과 해군력을 계속 증강을 해왔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네네. 발주 예정대로 그 시기에 맞게 했고, 네. 그다음에 전자전기 글라우로도 했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해군은 이지스 전투함, 이지스 구축함이죠. 세척을 이미 다 확보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안 한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네네. 핵심 공군과 해군 전력 하면서 대테러전에 같이 미국과 함께 들어가 있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육군 전력이 노화된 거예요. 네.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뭐 대테러전은 차량용 장갑차가 중심이고, 네네. 뭐 가벼운 경포라든지, 어떤 뭐 육군 그 병력들이 도수운반 아니면 그 치눅 헬기로 수송할 수 있는 뭐 박격포라든지 그런 무장, 경무장 위주로 이제 전투를 대테러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주포, 그다음에 궤도시 장갑차가 이제 소홀히 됐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전차는 또 중고, 미국제 중고 M1, A1을 또 그 사이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체 비중이 이제 육군보다는 해군군이 많은데 또 육군 안에서도 이 차륜 장갑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궤도식 장갑차 신경 안 썼고 네네. 자주포 신경 안 썼고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딱 대테러전 그게 딱 그 전후로 끝나기 전후로 해서 이제 발주를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또 워낙 중국 상대로 하는 상황이 또 급하게 급변하다 보니까 더 빨리 속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내가 그쪽에 정부에 수뇌부를 해도 이건 때려쳐야 된다. 육군 쪽 지금 아니다.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그거 뭐에다 쓸 거인지. 물론 최소한의 병력 규모, 뭐 일개 연대라든지 일개 여단 규모로 지금 요거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해서 필리핀에 이제 수송기로 아니면 이제 상륙함으로 해서 딱 그 정도만 배치를 하고 기본적인 것만. 네네. 그리고 나머지 전력은 다 쏘는 걸로. 아. 그래서 이게 다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상식적으로 조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호주 정부가 이 육군보다도 해군 쪽에 대한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잠수함 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군의 장갑차나 자주포가 아니고 이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나 유도 로켓 수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 뭐 미국이 말하는 여러 종류의 이제 유도 무기들 네네.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대함정, 그다음에 대지상 용으로 진짜 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요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았나 하고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토요일 주말판에 이제 어떤 제2일보에 네. 정확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배경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유도 무기나 뭐 하여튼 뭐 사이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네. 종합전 최첨단 차세대 첨단전으로 이제 바뀌려면은 이런
기존의 네. 자주포 장갑차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저쪽 지역이 아니라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사업들을. 그래서 그 영향을 미국의 해병대가 개편되는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그러한 네. 무기로 그 영향을 상당 부분 이제 받고 아니면 이제 권유를 받은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이 뭐 이렇게 뭐 놀랐다기보다는 아, 올 때가 온 거다. 이거를 그 동안에 얼마나 포장을 이제 국뽕에 포장을 했는지 의존을 했는지. 아, 네. 옛날부터 제가 뭐 개인적인 주장이지만은 네. 자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수출 상품은 거의 채택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채택이 되더라도 소량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사용하는 기간이. 특히나 이 장갑차 그랬죠. 특히 저는 레드백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으신 유튜버들이 네네. 레드백을 많이 이제 뽑아서 드셨죠. 지금은 이제 그렇군요. 예, 지금은 또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 오늘 현재 얘기를 안 하시죠. 그리고 소식이 전해질만 한데 오늘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없다고 또 확인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오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반국뽕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오후에 지금 제가 빨리 또 작업을 해서 오후 한 5시, 6시쯤이면은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대표님께서 이 호주의 한화 이 레드백 사업이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자초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심스럽게 뭐 예상을 해보면은 사업 자체도 좀 취소되지 않을까. 왜냐? 아, 자체. 예, 왜냐면 이제 그 다른 무기 체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견적을 또 받아오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미국하고 또 의논도 할 것 같아요. 하이마스 미국제니까. 네네. 그러면 좀 미국하고 의논하다 보면은 야 지금 이 기계화 법인 전투차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태평양 지역에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쪽 지역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무기 체계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부대 파병 부대 뭐 이래서 뭐 이제 이 태평양의 전쟁이 났을 때 필리핀 쪽에 이제 부대 배치를 하려면은 최소의 부대 단위 연대나 여단이죠. 네네. 그 부대를 위해서는 야 우리가 브래들리 장갑차를 줄 테니까 여분이 좀 있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브래들리 갖고 싸울 수 있으니까 미군도 아직 브래들리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버홀이나 정비하는 그 비용만 되면은 그냥 주겠다. 대신 그 사업 비용, 차기 장갑차에 대한 사업 비용, 궤도식 장갑차 사업 비용을 좀 돌려서 빨리 그 하이마스를 더 사라. 비용을 보태라. 우리 미사일 좀 더 사가라. 예, 빨리 사서 배치해라. 그래 나도 안심하고 너도 안심이 되지 않냐. 대역력이 급상승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폐기되고 어떤 이 기계화 법용 전투차는 미국제 브래들리로 받아서 땜빵하지 않을까. 왜냐 지금 미국제 브래들리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네네네. 호주군의 현재 궤도식 장갑차 주력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M113 APC인데 그 총탑을 좀 더 저기 고성능으로 이제 그 화력을 좀 개조하고 개선한 지금 사실상 ACAV라고 해서 그 중간 단계의 또 화력 좀 개선형 M113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M113은 베트남전 참전할 때부터 썼던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제대로 정비 안 했으면은 뭐 좀 사용하기 곤란한 것도 이미 퇴역을 시켰을 거고 수량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M113. 그걸 대체하고자 기계화 법용 전투차를 이제 확 건너뛰겠다. 네네. 그리고 차량 장갑차가 또 옆에 이제 있고 또 현대화도 시키겠다고 이제 별도로 사업을 벌리고 있었고 그러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 레드백이야말로 호주에서 아예 사업이 폐기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 차기 궤도식 기계화 법용 전투차 사업이. 네네네네. 그 대신하는 게 미국제 중고 M2 브래들리. 예, 그런 이제 뭐 가능성이 크다. 오버하는 과정에서 뭐 M2A4, M3A4 이제 마지막 버전으로 뭐 개량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어떤 그 태평양 지역에서도 어떤 장비의 어떤 그 호환성, 공통성을 이제 유지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주군이 뭐 잘못되는 거 어떤 낙후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무기의 공통화를 이룰 수 있는 명분은 또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헐값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한화가 이 지금 폴란드 측에 이 레드백 차대를 공급해서 새로운 장갑차 개발을 좀 제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 연관성은 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네네. 지금 레드백은 대량 생산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지되는 생산 라인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다 차리겠다고 했었고, 근데 자주포의 후속 물량에 대한 그 어떤 대신할 수 있는 나라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물량을 다른 데 가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2021년 이 자주포 사업이 호주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상당히 오랜 기간 호주에 공을 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이 자주포 사업도 굉장히 지금 빈 깡통 신세로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근데 뭐 전 세계 뭐 방산 수출 2차 대전 이후 방산 수출을 했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많았죠. 그래서 안 됐을 경우, 잘 됐을 경우를 이렇게 다 따져보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호주가 말입니다. 이 뒤통수를 잘 때린다고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 지난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 뒤통수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네네. 미국이 잘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수함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이건 상당히 이제 시간을 10년 정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지상 장비 경우와는 또 좀 더 다른 케이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잠수함 사업하고 이거 연관은 짓고 싶지는 않고, 예, 뭐 수중 전력이죠 호주에. 네네. 그리고 현재 뭐 콜린스급을 쓰고 있는데 3,000톤급 대. 그래서 좀 롱텀으로 한 10년 이내에 또 교체하는 걸 빨리 이제 그것도 서둘러서 10년 이내 네. 더 갈 수도 있고 15년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징성이죠. 그거는 지금 발표를 한 거는 상징성. 이렇게 미국과 호주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 영국하고 오커스. 그래서 보여주기 어떤 심리적 압박 상대방한테 네네. 가상적한테 보여주기 압박이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는 상당히 실무적인 실리적인 하여튼 육군의 사업을 조정한다는 거는 돈 문제 예산 문제죠. 네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조정을 한 게 육군 사업하고 해군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궤를 좀 그 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이번에 호주 측에서는 자국의 실리적인 입장을 따져서 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사업이 전면 지금 폐기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얘기하면 이번에 한국 역시 이 호주한테 이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뒤통수는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상이 됐다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뒤통수는 아니다. 예, 뒤통수는 아니죠. 난 옛날부터 노래 불렀는데 이거 사업 제대로 못 갈 것이다. 그리고 필요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고 네. 결국 돈 문제로 몰리면은 사업을 폐기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대체품은 항상 미국의 중고 장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뭐 중고 장비라면 뭐 전투기나 이 항공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좀 썩은 게 많다고 하는데 지상 장비는 잘 고치고 닦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호주와의 K9 자주포 사업 1차 사업에서 완료를 중단을 하고 이 2차 사업을 취소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해당되는 그 회사에 네. 사업부라면은 빨리 그 물량을 다른 데 팔아야 되겠다. 대신. 나머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뭐 유럽의 대량 발주 거는 일단 내버두고 네네네. 그쪽은 유럽의 뭐 대량 발주 그러니까 동유럽이죠. 우리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팔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이제 그 논의로 하고 네네. 이것도 해당 지역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봤을 때 네. 저거 같으면은 필리핀 가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필리핀 본격적으로 쪽이요. 본격적으로 그 후속 물량 그 취소된 거를 필리핀 군한테 팔고자. 그래요. 네, 필리핀군은 자주포가 제대로 된 자주포가 필요하죠. 지금의 급하게 이스라엘제 그 아트모스라는 그 같은 그 트럭식 그걸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얼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대상을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 가서 영업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뭐 속된 말로 땜빵 아니면은 좀 새로운 국가 개발.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뭐 전반적으로 얘기 잘 되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고. 네. 상당히 뭐 가까운 나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하기가 필리핀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뭐 어떤 다른 그 네네. 회의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어떤 말씀? 필리핀의 자주포, K9 자주포 네네. 가능성 높다고 해서 저도 가능성 높다. 저도 예, 동의를 했잖아요. 예, 맞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회사는 네. 이렇게 좌절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그 새로운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좀 시작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호주에서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장갑차 사업이 예전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예. 그리고 K9 자주포 사업 역시 1차 사업까지만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은 취소가 돼서 약 30문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빠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